다이빙덕님이 가끔 가다가 너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설명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본들을 참고하지 않으실 거면 국대 코치들의 코칭이라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벽을 만들고 손이 지나가고 어깨가 열렸다 이렇게 하면 숄더가 늦었다라고 시동이 늦게 걸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벽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어깨가 시동이 이렇게 걸렸다 하면 이제 숄더 드리븐이 빨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체가 많이 따라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이게 보이죠? 몸이 안 기울어질 수 없어요. 골반이 기울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따라 돌아가게 되어 있지만 과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야지 이게 장거리 할 때 영법이잖아요. 그래서 저항을 덜 받거든요. 많이 안 일어나야지. 이제 개 중에 좀 많이 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보면 골반의 움직임이 좀 많이 과하게 틀어지는 것 같아 보이죠? 이게 호흡을 하는 쪽으로 골반의 각도가 좀 많이 꺾이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하체가 돌아가진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쩌면 좀 박태환 선수가 신장이 좋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좀 극복했던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자유형 할 때 스트로크를 하면서 몸을 이렇게 돌리는 걸 롤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 몸통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런 걸 롤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롤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리커버리 할 때 저항을 적게 받아야 할 정도. 스트로크를 하고 몸이 돌아갔죠. 여기서 수면 밖으로 어깨에서부터 팔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롤링이 너무 적으면 물을 이렇게 쓸고 넘기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을 덜 받을 정도로 팔이 넘어가는 동안 저항을 받지 않을 정도의 기울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연성에 따라서 요 기준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몸의 회전, 요 롤링이 스트로크의 힘을 전달해야 될 그 정도의 롤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롤링이 너무 작으면 전달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롤링을 해줘야 됐다. 우리가 자유형 할 때 글라이딩을 길게 쭉 이렇게 글라이딩을 길게 하는 템포가 느린 자유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기울어짐이 조금 더 많이 기울어져요. 왜냐하면 몸이 기울어지고 팔이 넘어가는 동안 이 자세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넘어가는 동안 몸이 이렇게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돌아 있었어야지 되돌아오는 시간까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많이 세워야 된다. 그리고 빠른 템포를 할 때는 기울어짐이 조금만 일어나는 겁니다. 롤링을 조금 하는 거예요. 팔이 빨리 넘어오게 될 거니까 너무 기울어짐이 많았으면 몸을 다시 되돌리는 그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타이밍이 조금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템포 할 때는 몸을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다. 롤링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롤링은 절대로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조금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힘이랑 유연성에 따라서 이제 적당한 자기의 스타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하면 할수록. 근데 초보자 때는 보통 많이 해라고 해요. 너무 작게 하면 안 좋거든요. 초보자 때는. 많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많고 많이 할 줄 알아야지 그 적당함을 찾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초보자 때는 조금 롤링을 많이 하라고 한다. 근데 이제 아까 이렇게 댓글을 다셨던 분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설명할 거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알아놓으면 좋은 부분이라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드리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드리븐. 숄더 드리븐, 힙 드리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쓰는 거를 드리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용어거든요. 이 기술의 명칭이 아닙니다. 자유형을 움직이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이게 적어놨는데, 스트로크를 이렇게 한 번, 다음 한 번 이렇게 반복을 하는 동안 한 번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동작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어깨 쪽을 봤을 때 어깨에 신호가 들어가는 걸 숄더 드리븐이라고 하고, 힙 쪽에서 그 신호가 느껴지는 게 힙 드리븐. 그 다음에 비트킥. 요 세 가지가 하나의 스트로크를 하는 동안 이 위치에서 바라본 표현입니다. 그냥 용어 같은 거예요.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깨 쪽을 보고 분석을 하면 그 어깨 부분을 이제 숄더 드리븐, 골반 쪽을 보고 분석을 하면 이제 타이밍이 맞는지, 힘 전달이 됐는지 그런 걸 분석하면 이제 힙 드리븐, 타이밍이 잘 맞았는지를 보는 걸 이제 또 비트킥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요런 것들이 조금 좋았다, 잘 느껴졌다, 뭐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그것들이 어떤 기술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숄더 드리븐부터 하나씩 봅시다. 자유형에서 스트로크에서 힘을 강하게 주는 시작이 어깨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캐치를 하죠. 그럼 이렇게 여기에 벽을 만들어요.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물을 가두는 것 같은 요런 면을 딱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과정을 캐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손이 이렇게 그냥 손이 여기가 당긴다고 풀 한다고 손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캐치를 만들고부터는 몸을 이렇게 돌리거든요. 몸을 어깨를 이렇게 여는 동작을 합니다. 어깨를 여는 동작을 하면 이 팔이 물을 뒤로 당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시작을 팔로 주는 게 아니고 몸통으로 주는 겁니다. 그 어깨의 회전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로 시동을 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숄더 드리븐이에요. 힘을 주는 동작의 시작 신호를 준다라고 보는 관점이 숄더 드리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동을 거는 그 모습이 느껴지느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숄더 드리븐이 적절했다, 빨랐다, 늦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손이 지나가고 어깨가 돌기 시작했다면 늦었다 이렇게 봅니다. 벽을 만들고 손이 지나가고 어깨가 열렸다 이렇게 하면 숄더가 늦었다라고 시동이 늦게 걸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벽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어깨가 시동이 이렇게 걸렸다 하면 이제 숄더 드리븐이 빨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좀 됐죠? 숄더 드리븐이라는 게. 자, 그러면 힙 드리븐은 뭐냐? 어깨에서부터 시작된 힘이 이제 요 몸통을 타고 골반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여기가 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몸통을 이렇게 돌린 힘을 주면 여기도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골반이.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 어깨에서 힘이 잘 들어갔으면 골반까지 전달이 돼서 골반도 따라서 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따라 돌았다 하면 이제 힙 드리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힘을 주는 스타일에 따라서 과할 수가 있다. 골반이 많이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골반을 아예 안 쓰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어깨만 이런 식으로 힘을 쓰면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어깨에서 가슴 여기까지가 같이 이렇게 돌게 되면 몸통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돌아요. 근데 어깨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요런 힘을 주면 이거는 드리븐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축으로 도는 게 아니고 어깨만 움직인 거라 가지고 이렇게 되면 힙 드리븐을 아예 쓰지 못했다. 사실 이거는 숄더 드리븐도 아닌 거거든요. 숄더 드리븐만 썼다라고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 연결돼 있는 게 힘이 잘 전달이 된 그 모습을 힙 드리븐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근데 힙은 어깨보다 먼저 이렇게 돌지 않아야 하고 또 너무 과하게도 돌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어깨의 회전을 얘가 받아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많이 돌지 않는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상체를 이렇게 회전을 하면 골반도 같이 따라 돌 텐데 이 따라 도는 게 너무 과해지지 않게 얘가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체는 돌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적당함이 만들어집니다. 좀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느낌은 내가 상체만 이렇게 틀어주고 하체는 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약간의 반대 동작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비트킥 타이밍입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의 상체 하체에 꼬임이 좀 생기겠죠. 이 꼬임이 스트로크의 힘을 조금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중심축을 지켜줍니다. 이 꼬임으로 인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반대 동작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상체는 힘을 쓰고 골반도 따라 돌겠지만 과하게 돌지 않으려고 하체를 좀 잡아주려고 하는 그 정도의 상태를 힙 드리븐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비트킥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요게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비트킥은 추진용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체가 따라 돌아가는 기울어짐을 잡아주는 그런 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킥의 역할은 이 고정에 있고 상체와의 타이밍에 있습니다. 타이밍은 제가 비트킥 설명했던
그 영상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2비트로 예시를 잠깐 들어볼게요. 자, 이제 스트로크를 볼까요? 자, 왼손이 벽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벽을 만들었으면 어깨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왼쪽이죠. 왼쪽 어깨가 열리고 있죠. 열리고 있을 때 이 왼발에 힘이 딱 들어가면 요 골반이 같이 어깨랑 같이 따라 돌아가려고 할 텐데 이 왼발이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렇게 어깨가 열렸죠. 이쪽 골반이 따라갔죠. 근데 왼발이 차면서 이 골반이 더 과하게 돌지 않음을 잡아주는 요게 이제 비트킥입니다. 열리는 쪽에 발을 차면서 골반의 움직임을 딱 잡아준다. 요 순간에 반대쪽 어깨랑 팔이 뻗어지면서 힘은 앞으로 전달이 되고 요 순간에 반대쪽 팔 어깨가 앞으로 뻗어지면서 힘이 앞으로 전달이 되고 어깨가 요만큼 기울고 골반이 요만큼 기울었죠. 그럼 약간의 여기 비틀림이 생겼을 거거든요. 그럼 다시 반대쪽이 되돌아오면서 땅 오른쪽이 열리면서 오른쪽 발을 차고 요 골반을 잡아주고 꼬임이 풀리면서 다음 스트로크로 넘어간다. 그래서 비트킥이 잘 맞으면 힙 드리븐은 의식하지 않아도 잘 되었다라고 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육성이 되는 과정에서 힙 드리븐이나 숄더 드리븐에 대한 용어를 잘 모르고 계속 훈련을 해요.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현상이라서 동작의 자연스러움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수영을 좀 잘하겠죠. 그런 잘하는 선수들은 움직임의 자연스러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코치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요 부분을 조금 더 부분적으로 숄더, 힙, 비트킥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 이게 기술이 아니라서 너 숄더 드리븐 똑바로 안 해? 너 힙 드리븐 똑바로 안 해? 이런 걸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킥의 연결이 잘 이어지고 있으면 요거를 되게 의식하지 않아도 적절하거나 비트킥도 저절로 맞아지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간혹 좀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골반을 너무 많이 틀었거나 아니면 이제 롤링이 되는 순간에 킥이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거나 그래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비틀어지는 걸 롤링을 하는 걸 몸 전체가 골반까지 하체까지 다 돌아가서 사이드킥처럼 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관점을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이 상체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체가 지금 다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체는 똑바로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이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좋죠. 이게 물에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면 이런 흔들림 같은 건 다 저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려도 안 좋고 가는 동안 이렇게 됐다가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도 별로 안 좋거든요. 최대한 여기 흘러가는 동안 가만히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상체는 롤링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스트로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야죠. 요게 계속 보다 보면 하체가 많이 따라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요게 보이죠? 몸이 안 기울어질 수 없어요. 골반이 기울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따라 돌아가게 되어 있지만 과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야지. 이게 장거리 할 때 영법이잖아요. 그래서 저항을 덜 받거든요. 많이 안 일어나야지. 이제 개 중에 좀 많이 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보면 골반의 움직임이 좀 많이 과하게 틀어지는 것 같아 보이죠. 이게 호흡을 하는 쪽으로 골반의 각도가 좀 많이 꺾이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하체가 돌아가진 않거든요. 여기가 열릴 때 이 반대발이 차면서 요런 라인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 골반이 더 틀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체는 똑바로 보고 있는 요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요게 꼬임이 많은 사람들이 꼬임을 활용을 잘 하겠죠. 근데 요런 꼬임들은 또 유연성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또 좀 골반이 많이 돌아갈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골반 억지로 안 돌리게 하려고 어깨만 요렇게 해라 요건 또 안 되거든요. 몸은 돌릴 만큼 돌려야 돼요. 몸이 같이 돌아갈 만큼 돌리고 나면 골반이 더 안 돌리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게 된다. 보통 이제 호흡하는 쪽으로 숨 쉬는 쪽으로 많이 열리죠. 이렇게
근데 요게 열리지만 이 비트킥이 여기를 더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어깨는 많이 돌아가고 골반도 돌아는 가지만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 중에 여기도 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어깨를 여는 것보다 여기를 사실 일찍 열기는 쉽지 않고 거의 동시에 어깨가 열리면서 골반도 같이 열리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반은 먼저 돌지 않아야 되고 과하게 돌지 않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깨가 먼저 열리면서 골반이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이게. 여기서 벽을 세웠죠. 그리고 신호를 여기서 딱 준단 말이에요. 어깨가 요 위치가 점점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거 따라가요, 골반이. 여기 박태환 선수인데, 박태환 선수는 되게 잡아놓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일 겁니다. 많이 안 틀어지죠, 이 박태환 선수. 요런 것들이 이제 어쩌면 좀 박태환 선수가 신장이 좋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좀 극복했던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이 틀어지잖아요. 이런 선수들 보면 이게 많이 틀어지거든요. 이게 많이 틀어져도 빠를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축이 휘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잖아요. 이게 이래도 빠를 수 있습니다. 힘도 좋고 기술도 좋고 이러면 빠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태환 선수가 이제 이런 축을 잘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 그런 좋은 기록을 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선수들은 여기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이게 흔들리는 선수가 안 좋은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각자의 스타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요런 관점으로 좀 본다. 좀 일리가 있죠?